챕터 1. 무릎 수술 이후의 공허. 서울 근교 성남시 분당구에 15년 된 아파트 단지. 오후 2시 햇볕이 거실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순애 70세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거즈로 감싼 수술 부위가 아직 뻣뻣했습니다. 아이고,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몸이 이렇게 불편할 줄 몰랐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40년 교직 생활의 흔적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교사 표창장, 제자들과 찍은 단체 사진, 퇴직 기념품들. 그 앞을 지나치며 순애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애는 1954년생으로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셋째 딸이었지만 공부를 잘해서 사범대학에 진학했습니다. 1977년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은 이후 줄곧 한 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결혼은 30살에 했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수, 둘째 딸 미영을 키우며 맞벌이를 했습니다. 순애는 성실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꼈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2015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2020년 정년퇴직 후에는 더욱 조용한 생활을 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직연금 월 180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적금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큰아들은 분당에서 20분 거리에 살았고 딸은 일산에 있었습니다. 순애의 성격은 자립적이었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걸 싫어했습니다. 교직 시절에도 동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친화돼 깊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격이 혼자 사는 생활에 잘 맞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전에는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독서나 TV 시청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더 늦으면 걷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혼자서 병원 수속을 밟고 혼자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알렸지만 그들도 바빠 보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회사 일로 바빴고 딸은 맞벌이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순애는 혼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순애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수술 전에는 몰랐던 감정이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불편해지니까 달랐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려고 부엌에 갔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평소 3분이면 할 일이 10분 걸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순애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했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휴대폰에 저장된 자녀들 연락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버텨볼까요? 아직은 괜찮을 거야.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습니다. 저녁 6시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지팡이를 짚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가 찾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큰아들이거나 딸일 것입니다. 순애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도움이 필요한 늙은 어머니로 볼까요? 아니면 여전히 독립적인 사람으로 봐줄까요? 문을 열기 전 순애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평온한 일상은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